볼티모어의 차가운 11월 새벽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응급실에 차갑고 무거운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마이클 윌슨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가 내린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거물 제임스 해리슨 회장이 복합부정맥으로 쓰러진 지 35분이 지났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도 소용없었습니다. 8번의 제세동기 충격도 40분간의 심폐소생술도 74세 노인을 되돌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하나둘 장갑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비명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은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윌슨, 29세. 윌슨 교수의 딸이자 심장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제임스 아저씨. 그녀가 해리슨 회장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완벽했던 메이크업이 눈물과 함께 번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으로서 24시간 해리슨 회장을 돌보던 저였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해리슨 회장의 손목에 손을 대는 순간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약한 맥박이었습니다. 기계로도 잡아낼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맥진법으로는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직 맥이 있어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간병복을 입은 25세 동양 여자인 저에게 쏠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윌슨 교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확인했어요. 35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다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감히. 소피아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닥쳐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예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말이 이어졌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의사 흉내내지 마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여긴 존스 홉킨스예요.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요. 순간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실은 저도 의사였습니다.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했고 베이징 중의대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쓰러지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술비를 벌기 위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5대에 걸쳐 내려온 궁중치미의 지혜였습니다. 미나야, 맥은 생명의 언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기계는 숫자를 보지만 손은 마음을 본단다. 그래서 우리 치미학이 1000년을 이어온 거야. 교수님, 저는 윌슨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저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베이징 중의대에서 박사과정도 수료했고요. 한국의대요? 소피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의대 나온 게 자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긴 존스 홉킨스라고요. 당신 같은 무자격자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은 비켜요. 소피아가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복합 부정맥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비슷한 증상이었는데 처음엔 일반적인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거든요. 해리슨 회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세 손가락으로 총간척 세 부위를 나누어 짚어봤습니다. 정말 미세하지만 불규칙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두 개의 다른 박자로 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미세한 맥박을 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건가요? 윌슨 교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전통 맥진법에서는 28가지 맥상을 구분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해리슨 회장님의 맥은 결대맥과 촉맥이 섞여 있어요. 이 두 맥상이 함께 나타나면 심장의 전기전도 시스템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소피아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미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해리슨 아저씨가 죽어가는데 동양인들의 미신 따위가 현대의학보다 우수하다고요? 소피아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21세기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제 감정이 아니라 해리슨 회장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소피아, 윌슨 교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침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피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침이요? 이거 완전히 비과학적인 행위잖아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 침통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갑오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5대에 걸쳐 내려온 보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숨겨서 지켜낸 우리 가문의 유산이었습니다. 침통을 열자 가늘고 정교한 금침, 은침, 동침들이 반짝였습니다. 100년 된 침들이었지만 아직도 빛났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정성스럽게 관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태조 이성계님의 급병 치료법입니다. 윌슨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5대에 걸쳐 내려온 궁중침의 가문의 침법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낡은 치료 노트도 꺼냈습니다. 100년 된 공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5대에 걸친 지혜가 빼곡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정교한 글씨와 함께 인체 경락도가 손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간호사 캐서린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부터 5대에 걸쳐 기록한 치료법들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심장 관련 응급처치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윌슨 교수가 노트를 살펴봤습니다. 한글은 읽을 수 없었지만 정교한 그림들에 감탄했습니다. 이 기록들 정말 체계적이네요. 100년 동안 축적된 임상 데이터 같아요. 네. 전통 치미학은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체계적인 의학 이론이에요. 그때 소피아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녀가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점쟁이나 믿는 후진국 의학을 여기서? 여긴 선진국이에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침착했습니다. 소피아, 윌슨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방법을 시도해봐야 할 때예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증명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5,000년 우리 의학을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보여줄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먼저 십이경락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리슨 회장님의 손목부터 시작해서 팔, 어깨, 목까지 천천히 손가락으로 짚어나갔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경락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위는 차갑고 어떤 부위는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기의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윌슨 교수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경락에 막힌 부분을 찾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인체에는 12개의 주요 경락이 있어요. 폐경, 대장경, 위경, 비경, 심경, 소장경, 방광경, 신경, 심포경, 삼초경, 담경, 간경입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각각의 경락은 특정 장기와 연결되어 있고 생명 에너지인 기가 순환하는 통로예요. 해리슨 회장님의 가슴 중앙 부분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심경과 심포경이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심장과 관련된 경락이 심하게 막혀 있어요. 제가 윌슨 교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기 충격을 가해도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수 없어요. 정말 그런 걸 느낄 수 있나요? 간호사 캐서린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가능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때 소피아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헛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경락이니 기니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어요? FDA에서 인정한 치료법이에요? 소피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해리슨 아저씨가 죽어가는데 이런 미신으로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제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윌슨 교수가 딸을 제지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요. 저는 할머니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 한글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급성 심정 지시 환극시 이침법.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필체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된 치료법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님이 급병으로 쓰러지셨을 때 궁중 어이가 사용한 침법입니다. 노트에는 인체도와 함께 혈자리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12개의 혈자리가 있었습니다. 환극시 이침법은 12개의 주요 혈자리를 특정 순서로 자극하는 치료법이에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천지인 삼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늘의 기, 땅의 기, 사람의 기를 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윌슨 교수가 노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글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림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이 기록들 정말 놀랍네요. 윌슨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의학 지식 같아요. 네. 우리 가문에서 5대에 걸쳐 기록하고 연구한 것들이에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혈자리는 백회열이었습니다. 머리 정수리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백회열은 모든 경락이 만나는 곳이에요. 제가 설명하면서 해리슨 회장님의 머리 정수리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막힌 기운을 풀어야 해요. 금침을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가늘고 정교한 침이 손가락 사이에서 빛났습니다. 잠깐, 소피아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침을 놓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허가 시술이잖아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소피아. 윌슨 교수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피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소피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건 의료사고예요. 병원에 소송이 들어올 거라고요. 지금 해리슨 아저씨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에요. 소피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미국에서 의료행위할 자격이 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식 한의사였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병인일 뿐이었습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윌슨 교수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순간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캐서린 간호사가 나서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은 응급 상황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는 모든 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지 않나요? 캐서린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캐서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4시간 내내 환자를 돌보면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피아가 아직도 반대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미신이라고요. 소피아. 윌슨 교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과학이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관찰하는 것뿐이에요. 윌슨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해보세요. 우리가 지켜보겠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혈자리인 백회열에 금침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해리슨 회장님의 얼굴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캐서린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얼굴이 조금 더 따뜻해 보여요. 저는 두 번째 혈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인당혈이었습니다. 이마 중앙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인당혈은 뇌와 직접 연결된 혈자리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의식을 깨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은침을 조심스럽게 인당혈에 놓았습니다. 침이 들어가자마자 해리슨 회장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눈꺼풀이 움직였어요. 캐서린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반응이 있어요. 소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체에서도 근육 경련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혈자리는 단중혈이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단중혈은 심장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심장에 막힌 기운을 풀 수 있어요. 동침을 단중혈에 놓았습니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 모니터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비. 평평했던 심전도 선에 작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윌슨 교수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심전도에 변화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소피아가 소리쳤습니다. 35분간 심정지였는데, 하지만 모니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불규칙하지만 분명한 심전도 파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혈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신문혈이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신문혈은 심장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심장의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혈자리예요. 금침을 신문열에 놓자 심전도의 파형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삐삐, 삐삐. 불규칙하지만 연속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윌슨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있어요. 5번째는 태충혈이었습니다. 발등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태충혈은 간경의 중요한 혈자리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간은 혈액의 저장소 역할을 해요. 여기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요. 은침을 태충혈에 놓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해리슨 회장님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체온도 올라가고 있어요. 캐서린이 확인했습니다. 혈압도 서서히 상승하고 있어요. 6번째는 용천혈이었습니다. 발바닥 중앙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용천혈은 신경의 시작점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온몸으로 기운이 퍼져나가요. 동침을 용천혈에 놓자 해리슨 회장님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리가 움직였어요. 캐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번째는 족삼리혈이었습니다. 정강이 옆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족삼리혈은 위장의 기능을 돕는 혈자리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소화기관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생명력이 회복돼요. 8번째는 합곡혈이었습니다.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합곡혈은 진통과 소생에 효과가 있는 혈자리예요. 제가 금침을 합곡혈에 놓았습니다. 이때 해리슨 회장님의 손가락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캐서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9번째는 뇌관혈이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뇌관혈은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는 혈자리예요. 은침을 뇌관혈에 놓자 심전도의 파형이 더욱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10번째는 백회혈 옆에 사신총이었습니다. 사신총은 뇌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혈자리들이에요. 동침을 4곳에 동시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해리슨 회장님의 눈꺼풀이 크게 떨렸습니다. 11번째는 인중혈이었습니다. 코 아래 인중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인중혈은 응급 상황에서 의식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예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관원혈이었습니다. 배꼽 아래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관원혈은 생명의 근본 에너지가 저장된 곳이에요. 제가 마지막 은침을 관원혈에 놓았습니다. 모든 침이 놓여진 순간이었습니다. 해리슨 회장님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해리슨 회장님, 캐서린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윌슨 교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35분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윌슨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소피아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크게 뜬 채로 해리슨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해리슨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피아를 바라봤습니다. 소피아, 당신이구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저씨가 심정지였어요.
소피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5분 동안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런데 이분이 살려주셨어요. 소피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적대감이 아닌 놀라움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해리슨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당신이 저를 살려주신 건가요? 해리슨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전통 침술로 치료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발전시켜온 의학입니다. 해리슨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미나야.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흥분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어. 네.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방금 전에 의식을 되찾으셨어. 의사 선생님들도 기적이라고 하셔. 제가 해리슨 회장님을 치료하던 바로 그 시간에 한국에서도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신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기적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동시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미나야, 할머니가 항상 말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하늘이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손끝에서라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정성으로 치료하면 마음이 통한다고. 할머니의 말씀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만들어낸 두 개의 기적이었습니다. 미나, 해리슨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맙다. 당신이 나를 살려준 거구나. 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당신이 한 건 별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 윌슨 교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는 궁중치매 5대째 전수자세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제강점기에도 숨겨서 지켜낸 우리 민족의 의학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낡은 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노트에는 100년 넘게 축적된 치매학 지식이 담겨 있어요. 윌슨 교수가 노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기록들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네요. 마치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 자료 같아요. 전통 치매학은 수천 년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의학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비과학적인 미신이 아니라 체계적인 의학 이론이에요. 맥진만 해도 28가지 맥상을 구분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침구 치료도 361개의 혈자리를 이용한 정교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때 소피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는 충격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소피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상류층 엘리트 의사가 간병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무시했어요. 당신의 능력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어요. 당신을 무자격자라고 했지만 정말 무자격자는 저였어요. 당신이 해리슨 아저씨를 살려주셨는데. 소피아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욕했어요. 미신이라고 했고 무자격자라고 했어요. 당신의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모독했어요. 그녀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완전한 사과의 자세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나,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소피아.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해리슨 회장님이 살아나신 게 가장 중요하죠. 아니에요. 소피아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저는 변해야 해요. 오늘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당신 때문에 해리슨 아저씨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당신을 차별하고 모욕했어요.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피아, 제가 그녀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소피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친구예요. 저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윌슨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미나,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어요. 특히 통합의학 분야에서 말이에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요? 그래요. 당신의 전통의학 지식과 서구의학을 결합한다면 정말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학비도 없고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해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겠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그건 너무 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해리슨 회장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제 의무예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리슨 회장님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기자회견을요? 제가 물었더니 해리슨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기자회견 당일이었습니다. CNN, A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해리슨 회장님은 실리콘밸리에서 손꼽히는 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리슨 회장님이 단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복합부정맥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료센터의 최고 의료진도 포기한 상황이었죠. 35분간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25세 한국 여성이 저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전통 치매학입니다. 해리슨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축적된 한국의 전통의학이 현대의학이 포기한 생명을 구해낸 겁니다. 그리고 저를 무대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이미나 양을 소개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말 떨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통 치매학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의학이에요. 황극시 미침법을 통한 소생술은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이 뒷받침된 치료법입니다. 그런 지식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궁중치매 5대째 전수자세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치료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노트에는 100년 넘게 축적된 치매학 지식이 담겨 있어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체계적인 의학 이론이죠. 기자회견 이후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 한국 간병인이 존스 홉킨스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기사를 썼고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는 정말로 저에게 특별 입학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요. 그리고 미국 최초로 전통의학과 서구의학 통합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나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한국에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하셔도 된다고 하셔. 정말요? 그럼 내 손녀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리슨 회장님은 약속대로 미나 장학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너무 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투자죠. 해리슨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세상이 더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소피아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나, 나도 전통의학을 배우고 싶어. 정말요? 응.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 전통의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 그리고 당신처럼 사람을 진심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소피아에게 기초적인 맥진법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3개로. 네, 총간척 3부위를 나눠서 잡는 거예요. 각각 다른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소피아가 진지하게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며칠 후에는 맥박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와, 정말 느껴져. 맞아요. 전통의학의 첫걸음이에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전통의학 과정을 정식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미나 덕분이에요. 윌슨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실력 때문에 학교 당국도 전통의학의 가치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1년 후였습니다. WHO에서 제가 개발한 통합심장치료법을 국제표준치료법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병원에서 제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부에서 저에게 전통의학 세계화 공로상을 주셨고 이민아 통합의학 연구소까지 설립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존스 홉킨스에서 강의를 하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옵니다. 여러분, 의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첫 시간에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의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치료하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들려줍니다. 해리슨 회장님을 치료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어떻게 간병인이었던 제가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어떻게 서구 의학과 만나 새로운 치료법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격증이나 출신보다 중요한 건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죠.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교수님, 저도 전통의학을 배우고 싶어요. 교수님처럼 동서의학을 융합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 조상들의 5,000년 지혜가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말입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지금 제 가장 소중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환자를 치료하며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학이란 국경도, 인종도, 편견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5천년 전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21세기 첨단 의학과 만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